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장성철 TV. 오늘은 4명이 모였습니다. 누구를 모셨냐고요? 사마 부영아파트의 3차, 6차, 6차, 8차, 8차, 7차, 7차. 네 개 그 아파트 단지에 임원분들이 오셨는데, 왜 모셨냐 하면 최근에 부영주택에서 임대사업자죠. 이 사마 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인들께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반발하는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모색해보는 간단한 간담회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와주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이거 네. 순서 없이. 예.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사마부여 6차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익형입니다. 연합회. 네, 예. 뭐 연합 지금 이걸로 해서 연합회장과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세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저는 사마부영 8차 임차인회 대표이고 또 대표회 회장인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예, 저는 사마부영 7차 아파트 임차인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기만이라고 합니다. 예. 왜 반발하시는 겁니까? 제일 문제점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예.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예. 아파트에 대한 총 이제 감정을 받았는데 예. 그 감정서가 너무나 부실하고 감정 평가서가. 예, 평가서가 너무 부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요구했던 방법, 네. 예, 뭐 국토의 지침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침대로 하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표본이 너무 이제 거래 사례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 평가서가 부당하다, 부실하다 이유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매를 거래한 거래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불과 한 열 몇 건 정도. 예. 굉장히 적은데도 예. 그 거래 사례로만 하다 보니까 부실한 자료를 갖고 하게 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 회사가 한 아파트 단지에 두 군데 회사가 해서 총 8개 회사가 했는데 이렇게 그 작은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니까 다 똑같은 자료가 되고 또 저희 8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정 평가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같은 호수를 2개의 감정 평가사가 따로 평가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이 표본 주택이 같은 호수, 거래 사례. 예, 거래 사례를 자료로 한 표본이, 그러니까 요 감정 평가서에서도 사례로 쓰이고, 그죠? 이쪽 평가서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이 업체에서 4개 거래 사례를 뒀는데요. 4개 중에 3개가 동일합니다. 아이고, 혹시 여기 거하고는 또 여기 거는 당연히 겹치고요. 다 겹치고. 그럼 7차하고도 또 겹쳐요? 예, 또 겹칩니다. 4개 회사가 이게 겹치는 거죠. 같은 표본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한번 우리가 감정 평가사 협회나 뭐 이런 사례들을 한번 봐가지고 거래 사례가 이렇게 적었을 때 중복 사례로 이렇게 인용되는 경우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감정회사가 예. 서울의 제주지사로 돼 있는데 예. 거기에는 이제 감정사분이 직접 감정하신 감정사분의 인이 있고 예. 그분의 이제 감정 평가사인. 예. 그 감정을 직접 하신 분의 인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회사 지사죠 말하자면 제주지사에 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같은 분으로 돼 있어요. 3차에서 이제 의혹으로 제시하는 거는 매매 사례로 표본으로 된 자료 자체가 네. 남한테 매매가 되면 등기 이전이 돼야 되는데 등기 이전 자체가 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매매됐다고 해가지고 표본으로 삼은 점.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걸 등기 떼지 않는 이상 모르는 자료인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비전문가로서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뽑은 자료가 지금 굉장히 중대한 말씀하셨는데 그죠. 등기 이전이 안 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거래 사례로 매매 거래 사례로 인용을 했다. 그죠.
그걸로 감정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뭐 의혹입니다만은 근데 근데 오늘도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 정리가 돼. 아. 네, 그래서 좀 얻는 게 많아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표기 오류도 있지만 저희 8차에서도 표기 오류라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긴 한데 예.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A 샘플을 가지고 이번에 거래 사례를 이제 해서 감정을 했다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A가 아닌 J로 뭐 이렇게 맞나요 이게? 그리고 아까 저가 맞아. 그 이 C가 방송 아닌 J로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응. 이런 것도 표기 오류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게 이 감정평가서 하나 자체가 네. 몇 천만 원짜리인데 네. 근데 뭐 이런 자료가 어디 아니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말이죠. 뭐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저한테 이런 일 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저 한 몇억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다가 가끔 졸기도 해요. 아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사례 지금 그 저희가 6차에서 발견된 건데 예. 그동안 작년 2월 달인가요? 거래 실적이 거래 건수가 두 건이 있습니다. 예. 두 건이 있는데 여기 다 굉장히 재밌게도 감정이 끝나고 나서 예. 거래 취소를 다 해버렸어요. 국토부에 네. 다 거래 이렇게 했다 두 실거래가 건을 신고. 올려놓고 네. 실거래가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감정이 끝나고 나서 그 계약 두 건을 취소를 했어요. 그 너무 저 혹시 예전에 그 이루어졌던 신고 가격이 네, 너무 낮아가지고 네, 높았습니다. 높아서 이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이었는데 예, 예. 거래된 걸로 국토부에 신고해놓고 똑같이 공교롭게 같은 날 두 건을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 소유주가 특정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에 누가 거래했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개월 전에 뭐 한 6, 7개월 지금 됐는데요. 거래를 해놓고 지금 와서 6, 7개월 지나서 그걸 취소했다 그러면 손해가 막심할 텐데 두 그거- 건이니까. 그것도 네. 왜 취소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예, 있을 것 같네요. 예. 실거래 이의 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비용은 그 저희들이 입주민들이 이제 돈을 부담하는- 모아서 부담하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으로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는 감정평가서가 부실하다, 또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셨고, 근데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이 감정평가 이 신청을 해서 재평가를 받는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유추해서 갈 수 있는데 예.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우리 부회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네. 저희가 이거를 감정을 이제 할 때 서로 의논할 때 국토부의 어떤 자료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로 그 다음에 성남이나 뭐 강남이나 서초나 세종이나 이런 사례를 빌어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도 감정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님하고 간담회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료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의제기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발주자의 요청대로 하지 않은 이거는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네. 이것만은 꼭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 김 대표님 한 말씀. 이게 혹시 재평가를 하게 되면 네. 아까 뭐 성남시나 네.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례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대로. 그 중에 핵심이 어떤 것만큼 꼭 반영해달라.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맞죠. 하더라.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제주시도 그걸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게 있습니까? 예, 요거했고 이미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뭐냐면은 감정 평가 방식인데요. 예. 예, 첫째로 뭐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타 시도의 사례를 빌려오고 또 이거의 상급 기관이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세종이라든가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성남 같은 경우는 뭐 한 7, 8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도 국토부에 질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대로 거기 같은 경우 보면 원가법을 활용해서 감정을 해달라고 직접 업체에다 요청을 했어요. 제주도도 제주시에서도 저희가 제주시가 요청할 때도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요청할 때도
원가법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타 등등의 사례 방법을 감정 방법을 인용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됐고요. 지금 그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그대로 같이 인용해야지 뭐 저희만 특별하게 뭐 굉장히 싸게 나오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정한 감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제 부영 측에서 저희에게 개개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일정 또한 시청은 뭐 그 시청 측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랑 조율할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부영 측에서 진행하는 그대로 그냥 진행해도 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영 측에서는 당연히 사업자고 계약을 개개인하고 하는 거지 집 사고 파는 거를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하고 거래할 일을 어떻게 임차인 회의하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면요. 예.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을 때는 예.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의논하고 감정 방법을 같이 선정을 하고 감정 평가 회사를 그 네. 법에 돼 있군요. 예, 있습니다. 있고 약간 미비한 점은 그 국토부의 질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국토부의 질의에서 거기서 답변을 얻어가지고 회사도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네, 보통 그 임차인 회의, 임차인 대표회의 혹은 임차인 주민들의 모임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 그 안건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어떤 과반수 동의 정도는 항상 받아야 되는 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반수의 그랬을 때 동의. 협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거죠. 임차인회의가 구성됐을 때는 임차인회의하고 하는 거고요. 임차인회의가 정식으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개개인하고 하게끔 그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도지사 예비후보 자격으로 네. 부영에게 네. 사명 부영 아파트, 네. 사마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 절차를 중단하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매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이때 분양 전환 추진을 하는 거는 임차인들이 감정 평가가 문제가 있다, 이의 신청하겠다 하는 어떤 권리가 네. 침해되는 거 아니냐, 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입장을 낸 거거든요. 예, 예. 한 말씀 누가? 저는 좀 거기다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네. 좀 지금 예를 들어서 30일 예가 아니고 30일 동안에 이의 신청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의 신청을 하게끔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영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3월 22일 날 감정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전화가 와서 자, 가격을 좀 조정해 줄 테니까 3주나 한 달을 좀 기다려 줘라. 그래서 저희가 아니 한 달이 지나면 이의 신청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금액을 저희가 뭐 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좀 회유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새는 그런 걸 때 다 녹취하던데. 아까 앞으로 좀 녹음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진에서 다 그냥 믿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급작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일주일 딱 지나니까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냥 뭐 협의도 없고 조정도 저희가 못 해드리고 그냥 분양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약간의 치가를 좀 끈 거죠, 말하자면. 저희가 만약에 또 가만히 예전처럼 3주, 한 달, 4주 이렇게 있었으면 이의 신청할 기간을 놓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뭐 남아있습니다. 촉박하죠. 저번에 입주자가 처음에 분양을 진행할 때도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 30일 넘어서 갑자기 통보해가지고 대응도 못하고. 네, 좀 있으면 나온다, 좀 있으면 나온다 하면서 한 달을 남겨버렸어요, 고의적으로. 이미 임차인들께서 학습을 좀 하셨네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부영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분양 전환은 우선 중단하는 게 맞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네. 앞으로 부영주택이나 제주시가 해야 될 어떤 일이든지 혹은 또 요구할 거를 각자 한 말씀씩 네. 하시는 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예. 신부터 예, 예. 오른쪽부터 하시죠. 저부터 할까요? 김 대표. 이게 뭐 감비 절차가 잘못되고 우리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결사 반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부영에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쪽에도 정보도 요청하고 시청에도 정보를 요청하고 근데 이런 기회도 주시고 충분한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저희가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정한 바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선례대로 그래서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는 감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런 중재기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억울함을 뭐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공정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이나 이런 거를 설립해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제 사업자랑 깨끗하게 이제 한번 상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시청에서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중재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불안 심리를 좀 해소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분양 전환 절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방식 그리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액 그리고 분양가액 이런 것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면 갈등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마 부영 아파트에 계신 임차인 대표님들을 모시고 사마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임차인들이 바라는 소망과 기대를 마음껏 쏟아내는 그런 자리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장성철 TV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합리적인 대안, 개별적인 해결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주 사마 부영 아파트 주민들의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분양 전환 추진의 이 문제는 단순히 사마 부영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주거 안정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제주도 전체의 주택 시장의 안정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마 부영 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